오늘부터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도 주 40시간만 진료하겠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얼마나 많은 동네 병원이 동참하는지, 또 환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장입니다. 회장님, 네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주 40시간만 진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원이는 진료과나 병원 규모가 다양해서 예. 획일적으로 주 40시간을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네요. 개별적인 판단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이 분노와 좌절감으로 예. 참여가 차츰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모든 개원이들이 주 40시간, 주 40시간만 하는 건 아니고 개원의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개원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 파악은 정확히 할 수가 없고요. 예, 예. 이제 각자 말씀드린 대로 개원의 그 형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개원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5천 명이요? 네네. 그럼 4만 5천 개의 작은 병원들, 좀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요. 그 병원들이 모두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환자들 진료 다 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주 6일 근무하고 또 토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이제 좀 줄어들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예. 진료 시간이 확인하셔가지고 병원에 오면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뛰어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집단 휴직했을 때 그때 휴진율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휴진율이 6에서 한 10% 정도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개원 의사들의 그 약간 분노 이런 게 굉장히 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별적 참여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패러다임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사들을 이번 사태에서 계속 그 돈을 벌기 위한 또 악마화 이런 것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희생과 봉사였는데 이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거든요. 간호사를 예. 거하기 힘드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줄여서 또 간호 인력이 줄여지면 병원에 큰 타격이 없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의사가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좀 깨야 되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희생과 봉사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지금 대학병원도 수술도 좀 줄이고 있고 대학병원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라도 잘 운영이 돼야지 몸이 아프면 찾아갈 병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 40시간만 근무하면 우리 환자들은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 진료를 하거나 토요일 진료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된 건데, 예, 예. 동네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시고 또 급한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이나 경증 질환에 또 그렇기 때문에 야간 진료도 하고 토요일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그 경증이나 야간 질환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40시간 하면 주 5일 근무 정도 되거든요. 8시간 하루에. 지금은 충분히, 야간 진료가 급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생업 때문에 야간 진료를 오시는 거지 만약 급한 질환이라면 응급실을 가시겠죠. 지금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중소병원은 지금 되고 있는데 개인 의원은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개원은 경증 질환을 보지 않습니까?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시간 예. 조정을 하셔도 예.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는 불편함이 좀 있겠지만 시간의 불편함, 하지만 진료의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당장 환자들의 불편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준법 진료 40시간을 진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대체로 지금 야간 진료가 사실 간호사들에게 더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그 경제적인 압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좀 늦게 직장생활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간 진료는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나 간호 인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직원들이 사회적 분위기겠지만 주일 40시간 정도, 예. 5일 정도 근무하는 채용 조건을 제시하고 맞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간호사 인력 구하기도 힘드니까 당연스럽게 주 5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야간 진료와 토요일 진료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이 증원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개원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설사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돼도 계속해서 주 5일 근무 이렇게 40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개원이들에게 특별하게 진료 시간을 맞추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진료 시간을 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그래도 아까 뭐 환자들의 피해가 크게 불편은 크게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건 마련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파업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그 병원에서도 조금만 네. 찾아보시면 야간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을 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어떤 순간에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뭐 주말이나 야간에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동네에 지금 과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붙어 있고요. 가는 중심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원의들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개원의들 입장에서 정부의 이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서 의사들을 악마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들,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의사들이 수익을 놓치기 싫어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한다는 그런 오늘 대통령 발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들었는데. 수익은 줄 일이 없다라는 입장도 있었죠.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도 보면 필수 의료 패키지도 보면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에겐 미용시술, 개원 면허제도 등 이렇게 의원을 규제하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개원 의사들이 이게 정말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바꿔서 현재 시스템을 전 세계 가장 좋다는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에 다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고요. 근데 필수를 해결한다면 최우선 정책이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의 수가로 정상 수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위과실이 아니면 의료사고를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 저특례법 또 대형병원의 공용화를 조장하는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의사 증원에 반대하니까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재추진, 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최근에도 만나면 우리 정신과 질환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화가 분노가 너무 넘친다. 그럼 만나면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도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적던데요? 그게요. 이 한 OECD 데이터에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진료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야간 진료, 주 6일 근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 수가도 낮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OECD 정도의 수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료 정책이 저희들 의사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면 또 당연히 그 길로 가겠죠. 근데
의사들의 어떤 진료 시간이 아주 조금 많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현재도 환자분들이 의사를 만나는데 어디 불편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의사들 만나 뵈면 네네. 5분, 10분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건요. 예. 개인 병원에 찾아가시면 정말 장시간의 진료 가능합니다. 그건 대형 병원과 대학 병원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 대형 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환자 진료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예. 경증 환자는 지금 개인 병원, 병의원으로 오시면 충분히 다 전문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에도 아마 선순환이라면 예.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의사 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에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던데요. 이제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 정보가 조금 한정돼 있었고 예. 의사가 선거 전에는 항상 의사 쪽이 조금 공격을 받는 그런 거죠. 선거 전략적.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OECD 데이터를 전체를 좀 보시는 분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이제는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의학부협이나 의료론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밀어붙인 이후에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 논의나 그 평가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듣고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를 찾아야지 단순히 2,000명 하나만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제시해라, 더 타당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원이 협의회에서 생각하는 타당한 증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이제 대한개원협이기 때문에 2,0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의대 증원 규모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해주고 또 거기 논의가 돼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예.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 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뭐 28, 29번째 논의했고 의료단체와 뭐 100여 번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닌데 2,000명 증원을 의제에 올리고 증원 숫자의 배치나 재원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부에. 언론에서도 한 번도 2,000명 증원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원점에서 정말 증원이 필요한지 감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를 보니까 DJ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20년 넘게 한 명도 증원을 더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 40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계획하지 못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논의된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원을 한다고만 숫자를 가지고 뭐 어디 지방의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뭐 증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대통령 담화를 중간중간에 봤지만 혹시라도 2,000명 증원이나 몇 명 증원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실행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소요 재원, 또 극대화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또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지방에 의무 복무시킨다면 의무 복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국민과 의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증원 2,000명은 고집하면서 그런 재원 방안이랄지 의사 배치도랄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거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설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은 증원 규모보다는 또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지금 전공의들과 또 교수님들의 생각이 좀 일치하잖아요. 사실은 의학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점에서 한번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1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원점 재논의를 해서 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들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이번에
개원이 협의회에서도 또 근무 시간을 좀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좀 환자 편의를 좀 고려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환자를 떠나서 의사가 없습니다. 예.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예.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